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심리상담가 박상미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게 가족관계인데요. 또 가장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최근 가족 상담소란 책을 출간하면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박상미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박상미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주 자분자분 말만으로도 힐링이 됐네. 좋은 답은 좋은 질문이 이끌어내는 거라 저도 강원국 작가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자,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까 그 시간이 1분 같았습니다. 우리 짠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최근에 박상미의 가족 상담소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게 언제 나왔죠? 네. 이번 주에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네. 네. 그동안 지금 가족 상담을 쭉 해오셨죠? 네, 제가 2,500가족 이상 만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상처를 크게 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칼 들고 싸우는 부부도요, 상담을 해보면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 자식 연 끊고 살다가 우리 그래도 대화 한번 해보자 하고 오는 분들도 보면 그 마음에 사랑이 뜨거운 만큼 오해도 많고, 그 오해를 걷어내면 많고. 사랑을 되찾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4번, 5번 이혼 소송하러 갔던 부부들도 처음으로 중재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면 서로 많이 오해했구나.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 주는 관계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부부 간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하고, 그리고 나 이래서 섭섭해, 나 이래서 속상해, 다 이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속상해, 섭섭해를 고백했다면 골마 터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 알아주면 서운하지. 그렇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 2가지 대사가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매일 듣는 대사예요. 그걸 꼭 말해야 되나요?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광고가 문제야. 말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건 초코파이 세계의 언어인데 우리는 한국인들의 특성입니다. 외국인들은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내 감정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에게도 내 마음을 알아달라 요청할 줄 알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수십 년 그걸 마음에 쌓아놔요. 그리고 폭발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 이혼 법정에서도요, 이제 이혼 소송으로 싸우시는 분들 제가 법정에서 보면 법정에서 처음 서로의 진심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30-40년 묵은 한과 상처를 법정에서 울면서 막 말해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진작 말을 하지 이 말을 많이 하세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화해하고 손잡고 가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한 2-3년 됐잖아요. 네. 그 이전과 이후의 어떤 가족 갈등의 양상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 협의 이혼 건수가 급증했고요. 네.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요즘 코로나 아이들은 이후에? 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났고 또 이웃에서 옆집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것 같다라고 신고하는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붙어 있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붙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싸우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맞아요. 저도 보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세 사람이 붙어 있는데 아무도 어디를 안 나가. 그래도 안 싸우시죠?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족상담소 책을 펴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첫 번째 한국 문화가 가족 내의 문제를 밖에 나와서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수치스러워한다는 것. 이게 1번이고 2번은 또 형편이 어려울수록 싸울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런데 상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죠. 그런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행복 수업이 정규 교과 과목이에요. 그렇다대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행복 수업 안에서 가족의 행복을 교육받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좋은 연애를 하고 좋은 가정을 꾸릴 가능성을 국가가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을 필수로 학교에 와서 받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 아이들과 대화할 땐 이렇게 해야 돼. 교육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와 핀란드는 보면 가정 내의 싸움과 갈등이 굉장히 적어요. 이 대물림이 좀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싸우는 부모 보면서 결국은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게요.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연애를 할 때도 두려움이 많고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만 많이 봤고 잘 화해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이 내가 연애할 때, 결혼했을 때 오버랩되어 겹치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이별하는 쪽을 선택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부모님 평생 싸우는 걸 지겹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긋지긋하지. 첫 번째, 두 번째 싸웠을 때 미리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많이 싸우겠니? 그냥 지금 화해하고 헤어지자. 안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가족상담소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우리가 모두 상담받을 순 없다. 그러니까 가족을 공부하자. 어떻게 하면 오해보다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하면 잘 싸울 수 있는지,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잘 싸우자는 안 싸울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생산적으로 잘 싸우고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좋게 잘 화해하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상담실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좀 배우자. 그런 마음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네. 여쭤볼게요. 네. 우선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고 이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 그걸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리라는 욕심이 갈수록 젊은 부모일수록 너무 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지 못한 완벽한 인생 하나를 내 자식을 통해 만들고 싶은 거죠. 자기의 어떤 욕망을 그렇죠. 대리 만족하려고 맞습니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늘 자식에게 불만족스럽고 자식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버거운 거죠. 그래서 엄마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아빠랑 대화하기 싫어요.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하고 관계를. 학부모는 앞만 보고 부모는 아이의 미래, 아이의 행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강조하는 것이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지 말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놀고 싶어 하죠. 그렇죠.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수용해 준 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것을 명령이 아니라 권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부탁, 권유의 방식으로 대화하는 부모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은 욕구 충족을 충분히 하면서도 부모님의 요구를 잘 수용했습니다. 네. 와,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 속 터지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99번 참고 마지막 한 번을 부탁의 언어로 말씀하시라. 저희는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에는 정말 대화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이 부모한테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네. 이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 참 마음 아프시겠지만 자녀는 잘못 없을까요? 저희는 문제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청소년을 만나고 그다음 부모를 만나보면 아이들의 문제는 100% 부모님의 문제에서 많이 비롯되고요. 우리는 이제 자녀한테 네. 많이 화살을 돌리는데 자녀는 문제가 없군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행동으로 자식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생명체만 입으로 자식을 가르친대요. 누구일까요? 예. 부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 행동을 먼저 바꿔서 행동으로 자녀에게 보여주면 효과는 정말 빠릅니다.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거실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행동의 스위치가 내 속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TV 보고 스마트폰 하면서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할 때 아이들의 뇌 속에 행동의 스위치 불은 확 꺼졌습니다. 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과 부모의 갈등은요. 대부분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가 물려줄 게 없으면 부모 자식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릴 게 효도밖에 없고 받을 건 없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도 없어요. 아니 근데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어머. 그걸 어떻게 말도 않거든요, 아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사이가 나쁘신가요? 사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잔소리하는 아버지들 요즘 너무 많으신데요. 차라리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아빠 모르게 책도 읽고 방송도 분명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렇게만. 요즘 힘든 거 없어? 체크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이리 좀 앉아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네. 그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같이 하면 아무래도 말을 하게 되니까요. 예. 자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상의 얘기를 꺼내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요즘에 네. 학교 폭력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 자녀가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즘 학교 폭력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살하고 싶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모님께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그런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근데 얘기를 어떻게 네. 그래서 않는데. 평소에 학교 생활 괜찮아?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자주 질문하셔야 합니다. 착하고 순한 아이들일수록. 왜냐하면 왜 말을 안 했니? 나중에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가슴 아플까 봐 말을 못했다고 말해요. 착한 아이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피해가 크다라는 걸 인지하셨다면 그 부모를 만나서 반드시 사과를 받으시고 그 아이에게도 내 아이한테 사과하라 라고 강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가해자 아이들은 죄송해요. 앞으로 친하게 지낼게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려는 성향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우린 원치 않는다. 내 아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 그런데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착하고 순한 아이들은 계속 그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네. 가해자 이 경우가 입장이라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인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세요.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내 아이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내 아이가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연고대에 가서도 교도소 오는 경우 많습니다. 저는 교도소 안에서 많이 만납니다. 이 아이들은 성적은 최고였어도 어릴 때부터 가해자로 살았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면해줬지, 다. 누구에게도 혼난 적이 없고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사회는 봐주지 않거든요. 교도소에 와서 저희 교육을 받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가해자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부모로부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학습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다 인성, 공감 교육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피해자의 의자에 앉아보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자녀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바꿔보는 교육이지요. 그럼 네. 그 교육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 혹시 얘기해 주실 네. 사례가 있나요? 저희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올해 저를 만난 분들은 거의 7년 이상 저를 만난 분들도 계신데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해서 그런 좋은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좋은 어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태로 소년원을 떠돌다가 교도소로 온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나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고 싶다는 의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세상에 도움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 그 일용직으로 힘들게 번 돈을 소년원 애들 책 사는데 보태달라. 뭐 2만 원, 3만 원 보내오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그 부부관계 이제 네. 부부간 불화는 그러면 어떤 요인이 무슨 성격 차이라고 뭐 이렇게 주로 네. 많이들 얘기하던데. 근데 심리학에서는요. 성격은 차이가 있을수록 잘 삽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하고 아내하고도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그래야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요. 근데 어떤 걸로 이렇게 불화가 많나요?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을 사실 예로 들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침대 위에 둘이 누워 자는 게 아니라 6명이 누워 잡니다. 애들이랑? 아닙니다.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6명이 침대에 누워 자는 꼴인 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마보이 마마걸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니까 부부싸움이 조금만 일어나도 각자의 집에 전화해서 일러요. 그러면 양가 부모님이 싸워요. 부부가 싸워야 될 일을. 그래서 저희가 참 난감한 경우가 6명이 상담센터에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는 별로 이혼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서서 얘들 이혼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많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부모님이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 시집 장가가고도 자식들과 탯줄을 끊지 못해서 오히려 그 결혼 생활을 망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으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을 정말 사랑하려면 자식이 청소년기일 때부터 나와 자녀는 타인이다 라는 걸 인정하시고. 몇 살 때부터 그래야 됩니까?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자녀와 나는 타인이다 인정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거든요. 저는.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걸 못하더라고. 계속 품에 이렇게 그렇죠. 네.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멋지게 이별하는 연습을. 지가 공부를 안 해서 뭘 하면은 지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제발 좀 얘기하지 마라 공부하라고. 그럼 매일 나 좋으라고 그러냐 너 좋으라고. 아니 너와 나 따로따로 그냥 생각하라고. 걔는 걔 인생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식은 완벽한 타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부부 간에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법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네.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안 싸우는 부부, 무언 부부가 가장 위험합니다. 네.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부부. 그런데 자주 싸울수록 갈등 해소가 자주 됩니다. 작은 일로 자주 싸우는 게 좋다. 그런데 싸움의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원칙을 둬야 돼? 1번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 것. 아이들은 싸우는 법과 화해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100%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은 차 안입니다. 방음이 가장 잘 되는 곳. 옆집에도 들리지 않는 곳.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서 싸우지 말자. 불안해 싸우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아무 말이나 또 하게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럼 아이들의 불안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두 번째는 하지 않아야 될 말. 서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는 그게 무기인데 그거 네. 그냥 비수처럼 찌르는 말이. 그래서 이게 화해가 안 되는 부부를 보면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공격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경우에도. 아프니까 상대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혼을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상대의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요. 네. 과거 들추지 말자. 그것도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옆집 네. 남자하고 비교하지 말라. 맞습니다. 네. 요즘 재혼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혼 부부가 또 깨지는 이유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전 결혼에 대해서 자꾸 캐묻습니다. 그게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우리는 이제 두 가지는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화해를 빨리 해야 한다입니다. 24시간 안에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갈등은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좀 내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뭐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죠. 너무 완벽하다고 오늘 계속 자랑하시는데요. 아니 저는 제가 실제로 잘못했으니까 대부분 남자가 잘못하잖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보면 정말 잘못한 사람이 먼저 미안해 그냥 즉시 사과만 해도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형제 간에는 뭘로 싸우나요? 운명의 라이벌이라고 네. 책에 쓰셨대. 사실 부모님들은 똑같이 사랑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은 다 자식을 차별합니다. 맞아요. 더 예쁜 자식이 있고 더 아픈 자식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왠지 미운 자식이 있고 근데 그걸 자식이 몰라야 하는데 자식은 2배, 3배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날 미워하는 것도. 그냥 아버님이 나를 너무 편애하셔.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군요. 다른 형제들의 섭섭함이 있을 텐데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형제 갈등의 제1번 원인은 부모님의 편애가 만든 갈등입니다. 형은 더 사랑받았잖아. 나는 더 차별받았어.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긴 갈등이 있고요. 이제 장성한 이후의 갈등은 부모의 재산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쵸. 물려줄 게 없는 것이 오히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그거 문제 없어요. 사랑만 많이 주시면 저는 훨씬 더 좋은 유산을 주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결정적으로 고부 갈등이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안 물어볼게요. 워낙 많이들 다뤄서. 근데 장모와 사위 갈등도 있다면서요? 네, 작가님 요즘은요 고부 갈등을 넘어선 게 장서 갈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 기업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설문을 했는데요. 3위가 장모님. 그러니까 요즘은 육아 때문에 또 맞벌이 하다 보니까 처갓집과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가정 형태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또 저도 처가살이 했는데. 그러세요. 근데 대부분의 장모님, 장인 어른들은 우리 딸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맞벌이 해도 아깝다. 내 딸은 돈도 벌어오는데 아깝다. 또 맞아요. 캠퍼스 커플이 결혼했어요. 그럼 학력이 동등하잖아요. 근데 장인 장모님은 내 딸이 미치는 결혼을 그렇지. 했다 생각을 해요. 장모님이 처음에는 좀 쌀쌀을 하셨어요. 뒤로는 이제 좋아지셨는데. 그러다 보니 사위 백년 손님이 아니라 내 딸이 아깝다. 우리가 미치는 결혼했다. 내 딸한테 잘하게. 이렇게 그렇죠. 너무 큰 소리치는 또 장인 장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 또 재택근무 사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딸은 출근했는데 사위는 꼴 보기 재택이에요. 싫지. 꼴 보기 싫지 맞아요. 이래서 이혼 지경까지 가서 상담 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교도소나 그 소년원 이런 데 이제 계속 봉사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좀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와 핀란드 같은 경우는 행복 수업, 그다음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아주 희망적인 것이 방송이 이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전 세계 1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라디오 방송, TV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심리 컨텐츠, 가족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그 아침마당에 하는데요. 자주 나오시더군요. 네. KBS.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게 국가가 부모 교육 또 부부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혼율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OECD 국가 이혼율 1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 역할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국가가 이 일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 개인들이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도 이제 평일에는 한양대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죠. 또 센터에서 일반인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법무부에서 전국 5만 7천 명 재소자들을 위한 방송을 이 컨텐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다 듣는다면서요. 전원이. 시청률 100% 그러니까. 방송입니다. 얼마나 좋은 방송.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법무부가 재소자들 상대로만 할 일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하는 이런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면 동네 도서관에 이런 수업이 다 열린다면 또는 전국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이 필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간절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기 전까지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신 박상미의 가족 상담소 네. 이게 좀 가족에 대한 아주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써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공부하고 오해를 풀고 더 사랑하기 위한 아주 쉬운 걸음마를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가족과 대화하는 법, 화해하는 법, 오해를 푸는 법, 더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음치유 전문가 박상미 교수였습니다.